인재육성 도시 화성이 학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점고등학교 기숙사가 지난달 26일 개관했습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화성시 별빛 축제가 창문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비봉 땅 생태문화 축제가 비봉 습지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화성시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나무에 글씨를 새겨 넣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오광성 작가를 만나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래어가 마치 우리말인 듯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9일이 바로 한글날인데요.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히 하고 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재육성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가 학교 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한 병점고등학교 기숙사 솔선관이 지난달 26일 개관했습니다. 병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이철행 부시장과 병점고등학교 백두현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병점고등학교에 들어선 기숙사 솔선관은 총 사업비 30억 원 중 화성시에서 1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건축 연면적 933제곱미터 규모로 1층과 2층에 4인 기준으로 총 19개실이 마련돼 76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시는 인재육성 도시를 표방하며 학교 환경 개선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경기도 내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의제 21이 주최하는 2008 화성시 별빛 축제가 지난달 27일 화성시 수화동에 소재한 창문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주제로 열린 별빛 축제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행사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줄을 이루며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과 천문학 강좌 등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은 페트병 속에 들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소형 로켓을 발사해 풍선을 터뜨려보고 달의 표면을 배경으로 한 사진 찍기와 허수아비 만들기로 즐거운 추억을 담아갔으며 늦은 저녁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한 별자리 OX 퀴즈는 별빛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지배자 이름을 따서 주피터라고도 부르는 이 별의 이름은 목성이다. X번 X 왼쪽 X 오른쪽. 한편 화성시는 국내 최초의 해양 천문 테마파크가 계획된 곳으로 수도권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봉면 갈대습지공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자연을 활용한 생태문화축제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비봉 땅 생태문화축제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천연 염색을 통해서 나만의 옷을 만들어보고 나무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를 가져갔습니다. 도시화되는 환경 속에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은 자연을 벗삼아 즐겨볼 수 있는 체험이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비봉 갈대습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볼 수 있는 자전거 타기와 수로 뗏목 투어는 이날 행사에 백미로 다가왔으며 500여 명이 먹고도 남을 법한 비빔밥은 이날 참가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음식으로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줬습니다. 비봉 땅 생태문화축제는 갈대습지공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화성시의회가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 날인 지난달 2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통해 15개 의안에 대해 원안 및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시설물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연령과 성별,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에 관한 근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안녕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방문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성호 일대의 해바라기와 연꽃 식재시범단지 등을 방문하며 현황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서류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화선지 대신에 나무를, 붓 대신에 조각도를 이용해서 글씨의 아름다움을 표현해가고 있는 우광성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현장을 김나래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을 찾아서의 김나래입니다. 화선지 위에 글씨를 새기는 걸 서예라고 한다면 나무 위에 글씨를 새겨 넣는 건 서각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시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서각의 세상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논과 밭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농민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서 농사일로 한창 바쁜 요즘 농부이면서도 공예인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우광성 작가를 만났습니다. 밭을 가꾸는 모습은 여느 농사꾼과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농가 근처에 뭔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장승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광성 씨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논일 하신다 그래서 논에 따라 나와봤더니 여기 논에 쌀뿐 아니라 지금 작품 활동하시는 뭐 장승도 보이고요,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아니 농산일만 해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런 서각이며 작품 활동까지 하시게 됐는지요? 예, 서예를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서예를 딴 방법으로 표현할 게 없을까 해가지고 돌이나 나무 이런 데다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각이 그래서 조금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하게 됐습니다. 나무에 글씨를 새겨넣는 것을 가리켜 서각이라고 하는데요. 서예가로서도 조예가 깊던 그는 붓 대신 칼을, 화선지 대신 나무를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농산일을 하는 평범한 농부지만 그의 작품에는 평범치 않은 비범함이 느껴집니다. 서각은 글씨를 새겨 넣을 소재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원하는 크기로 자르고 나무의 결 방향을 고려해서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통해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어냅니다. 주로 수입목 중에는 알마시카라는 품종이, 국산목으로는 밤나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나무들이 민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서각을 하는데 더 유용한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글씨를 이용해 디자인을 고안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우광성 씨는 오래전부터 익혀온 서예를 10분 발휘해서 작품 속에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나무를 파내는 작업을 색임질이라고 하는데요. 창칼과 쇠망치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섬세함과 정교함이 필요한 과정이죠. 이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채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품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채색 역시 우광성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계속 이제 쓰면은 처음에 날짜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기, 날씨가 비가 오고 그치고 밤에는 바람이 불고. 우광성 작가는 추연선생 일기라는 경기도 유형 문화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 속에 실려있는 글체와 글귀는 일기 속 주인공의 후손이기도 한 우광성 씨의 작품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지만 서각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해가고 있는 우광성 씨. 언젠가는 자신만의 전시관을 갖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함께 축원해봅니다. 서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글체나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데요. 자신이 창조해낸 디자인만을 위주로 개성 넘치는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광성 작가. 그의 공예인으로서의 창의성이 더 돋보이죠? 앞으로도 그의 상상 속에 펼쳐져 있는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작품을 통해 더 많이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찾아서였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화성시 근린공원 시설물에 대한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받게 되며 대상작에 대해서는 700만 원이, 우수작 400만 원, 장려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일깨우고 대화의 장을 위해 마련된 서바이벌 게임이 10월 11일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한해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화성시민 50가족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건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권 채용박람회가 10월 17일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50여 개 유망 기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는 면접과 취업 상담, 직업훈련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가벼운 외투를 준비해 다니시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